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본용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릴 때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김정숙 평양방직공장의 노동계급이 전 세대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우 대중적 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은 1948년 10월 10일 험한 진폴기를 해치시며 공장 토전을 잡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속에 일도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장은 지난 70여 년간 집단적 혁신운동을 힘있게 벌여 17명의 노력 영웅들과 14명의 공훈 방직공들을 비롯한 수많은 노력 혁신자들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진 공장으로 되었습니다. 혁명의 연대기들마다 새로운 비약과 혁신으로 부른 당중앙의 뜻을 받들고 다추, 다기대운동, 나의 기대운동, 천리마 작업반운동을 비롯한 대중적 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피올린 김정숙 평양방직공장의 노동계급이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9살 때 인민군대 배낭에 업혀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긴 리아순 직포공은 자기를 오젓한 방직공으로 키워주신 수령님의 운동에 보답할 요리 안고 새로운 기대순의 방법을 도입하여 72대의 직기를 담당함으로써 천생산에서 최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리아순 직포공을 몸 가까이 부르신 수령님께서는 몸은 건강한가? 지금은 직기를 몇 대나 버는가고 다정히 물으셨습니다. 72대를 보면서 하루에 180리를 달린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수첩에 직기 순회길을 그리고 한번 설명해 보라고 이르셨습니다. 그가 그린 180리 직기 순회길을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야말로 우리 당이 키워낸 참된 딸이고 혁명가라고, 누구나 옷을 입을 때에는 이 동무를 생각하자고 대회 참가자들 앞에서 그의 공적을 높이 평가해 주시었고 영웅칭호를 수여받은 그에게 제일 먼저 축하의 박수도 보내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공장 노동계급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준 원동력으로 공장의 자랑스러운 역사 속에 수놓아진 충실성의 전통, 애국의 근본 바탕으로 됐습니다. 한 사람이 두목, 세목 이렇게 일하면서 노력도 많이 절약하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정말 내일 가리지 않고 정말 다기대 다추 운동을 힘있게 벌려서 정말 200%도 성차지 않아서 300%, 심지어는 500%까지 전 세대들이 수놓아간 충성의 순회길, 애국의 순회길은 오늘 새 세대들에 의해서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애하는 청비서장님께서 제일로 걱정하시고 관심하시는 문제, 우리 아이들을 더 밝고 환하게 내세우기 위한 학생협업촌 생산이 우리 직포공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언제나 자각하고 제 자식의 옷감을 짜는 심정으로 질 좋은 촌을 더 많이 짜서 경애하는 청비서장님께 기쁨만을 드리겠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 이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 보며 기준 종량보다 많은 기대들을 맡아가지고 충성의 순회길을 달려 올해 상반년에만도 30여 명의 직포공들이 연간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노력적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지금 김정숙 평양방직공장의 노동계급은 충실성의 전통, 애국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 생산에서 세기적 새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 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해갈 드높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현명한 용도 밑에 온 나라 방방곡곡에 새시대 사회주의 농촌진흥의 요구에 맞는 문화농촌 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있는 속에 대동군 마산농장, 서산군 앙토농장, 대홍단군 삼장농장 마을들의 새집들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농업 근로자들의 편의 보장에 부합되게
다양하고 독특한 형식으로 건설된 문화주택들에는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워 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숭고한 애민의 세계가 뜨겁게 웅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업 근로자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와 위민 혼신 속에 대동군 마산농장 제4작업반과 5작업반, 7작업반 마을들의 사회주의 맛이 나고 지역적 특성이 뚜렷한 농촌 마을들이 훌륭히 일떠섰습니다. 살림집 입사 모임에서는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수여됐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는 속에 새집들이가 진행됐습니다. 일꾼들이 새집들이를 한 가정들을 찾아 축하해 줬습니다. 당중앙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운정 속에 초산군 앙터농장 제1, 2, 3작업반 마을들에도 농촌 교육의 특색이 뚜렷이 살아나면서도 사회주의 문명이 웅축된 현대적인 농촌 문화주택들이 일떠서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훌륭하게 건설된 새집들이 보금자리를 편 농업 근로자들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정치의 근본으로 내세우시고 이 땅 위에 인민 사랑의 대화원, 농촌진흥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대홍단군 삼장농장 서재지 마을에도 다양한 형식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건설됐습니다. 한날 한시에 모든 생활 조건이 원만히 갖춰진 새 집들을 받아하는 농업 근로자들은 솟구치는 격정과 무한한 행복을 금치 못하면서 우리 당의 농촌혁명 강령을 다소하게 자랑찬 성과로 받들며 고향 땅을 사회주의 낙원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려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매일같이 TV를 보면서 전국 각지의 새집들이 서식이 나올 때마다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렇게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이 희한한 현실이 우리 당이 고맙고 우리 사회주의 제도가 고맙고 정말 복받은 대지에서 사는구나 하는 궁지, 행복감이 가슴에 꽉 차 있습니다. 고마운 우리 당의 이 사랑에 어떻게 하나 올해 농 6월 하순 영농공정에 따르는 농업기술적 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업과학원 일꾼의 말에 의하면 6월 하순은 논뼈 아지치기가 왕성해지는 시기이고 특히 올해 엘니뇨에 의한 재해성 이상기후가 예견되는 것만큼 이 시기 논뼈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선 논뼈 용량 관리를 잘해줘야 합니다. 칼륨과 규소, 마그네슘 등 미량 원소 비료들을 한 주일 간격으로 2회 정도 입분무해주면서 논뼈의 물질 대사를 활발히 해주어 고온과 큰 물, 낮은 해비침과 같은 불리한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논물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중간 물 말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서 뿌리 활성을 촉진하고 둯대가 굵게 해줘야 합니다. 중간 물 말리기는 목표 이삭수의 85 내지 90% 정도일 때 논물을 뽑고 논판에 실금이 갈 정도로 10 내지 15일간 말리우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뿌리 쏘금병이 심하게 나타나는 저습논과 진폴논, 추락논과 같이 생육 후반기에 논뼈 생육이 불리한 논들일수록 중간 물 말리기를 더 잘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고온이 예견되는 조건에서 최고 기온이 35도씨 이상으로 높아지면 낮에는 물을 대고 밤에는 물을 빼는 방법으로 토양의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모든 농업 근로자들은 고온과 폭염, 큰 물을 비롯한 있을 수 있는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농업기술적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6.25 미제 반대 투쟁의 날의 즈음에서 근로단체들에서 복수교리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모임들에는 황해남도당위원회 비서 박태섭 동지, 남포시당위원회 비서 최영 동지, 관계부문, 농군맹, 녀맹 일꾼들,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 녀맹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신천박물관 교양마당에서 진행된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의 복수교리 모임에서는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미제 침략자들이 감행한 치 떨리는 야수적 만행의 체험자인 김명금 여성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신천 땅을 강점한 미제 야수들은 군인민의원의 양정가작을 하던 저희 아버지와 900여 명의 무한 액자들을 체포하여 전 신천군당 총사에 가두고는 갖은 야수적 만행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굴복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악에 바친 야수들은 그들을 방공 안에 마구 쳐놓고는 그들의 몸 위에 시발을 뿌리고 수리탄을 던졌습니다. 토론자들은 미제가 지난 전쟁에서의 쓰디쓴 참패를 망각하고 감히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쌓이고 쌓인 분노를 총폭발시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수산리 계급교양관 교양마당에서 진행된 녀맹 일꾼들과 녀맹원들의 복수교리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지난 조국해방 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당시 강서군 수산면에서 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고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한 미제 침략자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서 단죄했습니다. 그들은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어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하면서 모든 녀맹일꾼들과 녀맹원들이 당 중앙을 정치 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 옹리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고온과 열파가 들이닥쳐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디아의 북부 지역에서는 최근 며칠 동안에 열파에 의한 혹심한 무더위로 9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사망자의 대다수가 60살 이상의 노인들이며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일부 지역에서 16일과 17일에 최고 기온이 42.2도씨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평년에 비해서 4.7도씨 높은 것이었습니다. 피해가 가장 심한 우따르 뿌라데시주의 발리아 구역에서는 400여 명의 열사병 환자가 발생해서 열나기와 호흡곤란 등을 호소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주민들, 특히 60살 이상의 노인들이 낮에 외출을 삼가할 것을 호소하고 있으며 병원들에서 열사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메이코에서도 최근 열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23개 주에서 40도씨 이상의 고온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로해서 9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남조선에서 19일 현재 원숭이 천연두 비루스 감염자가 11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2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에 5명이 새로 감염됐습니다. 새 감염자들은 해외를 여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 많은 나라들에서 도로 건설에 필요한 실용적이면서도 능률 높은 기계들을 적극 창안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무인 조정 도로 표시 기계입니다. 자동 조정 체계가 설치되어 있는 이 기계는 운전수가 없이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자동적으로 도로 바닥에 표식선을 긋는 작업을 합니다.
기계량 옆에 설치된 분무기에서 칠감이 뿜어져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최고 40cm 너비의 도로 표식선을 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칠감 탱크의 용적은 350리터라고 합니다. 이것은 새로 제작된 대형 평턱입니다. 이 기계는 도로 건설에서 땅의 수평을 맞추는 데 이용됩니다. 이 기계로는 땅을 55cm 깊이까지 갈아엎을 수 있으며 수평날을 이용해서 갈아엎은 흙을 옆으로 밀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기계의 총 길이는 17m이고 수평날의 길이는 7.3m라고 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종밀농업 기술을 받아들여 토지 관리를 과학화하고 있는 것이 현대 농업 발전의 주요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종밀농업 기술을 받아들이면 구체적인 숫자 자료에 기초해서 토지의 비옥도를 높일 수 있으며 농작물 생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종밀농업 기술에서 기본은 무인 비행 기구들과 위성 자료들을 이용해서 토양 상태를 항시적으로 관찰하고 지대별 특성에 맞게 토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양 시료를 채취한 데 기초해서 토지의 비옥도를 측정하고 검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농작물의 생장과 관련한 리력 자료들을 수집해서 알곡 수확 정령과 습도, 기타 지표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종밀농업 기술의 도입은 농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6일부터 올해 장마가 시작될 것이 예견되는데 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월 24일 17시 현재 장마 전선은 제주도 남쪽 북위 30도 부근에서 동서 방향으로 길게 놓여 있습니다. 26일부터 충청남도 부근으로 이동하는 이 장마 전선과 조선소의 남부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이 저기압의 용량을 함께 받으면서 올해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올해 장마 시작이 지난해와는 같지만 평년보다는 보름 정도 빠른 것으로 됩니다. 첫 장마비가 내리게 되는 26일부터 27일까지 예견되는 강수량은 장마 전선이 남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해서 점차 북쪽으로 가면서 적어지겠습니다. 특히 황해남북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 그리고 개성시에서는 70 내지 10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장마가 시작되는 데 맞게 농업부문과 전력공업부문, 국세신부문, 건설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위험 개소들을 찾아서 안전대책을 세우는 등 사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닷가를 위주로 함경남북도 여러 지역과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렸고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불안정한 대기 용량으로 해서 오후 한때 소낙비가 내렸는데 특히 김영권군에서 강한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고 함경북도 바닷가의 여러 지역과 라선, 청단, 그리고 봉천과 부전, 창도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서 평년보다 3도 높았고 오지 않은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바닷가를 위주로 해서 함경남북도의 여러 지역과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청진을 비롯한 함경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점차 조선소의 중부로 이동하는 저기압거리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황해남도 남부 지역과 개성시에서 개었다가 흐려서 늦은 밤이 약간의 비가 내리고 황해남도 북부와 황해북도의 대부분 지역, 강원도 남부 지역에서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함경북도 바닷가 지역과 라선시에서는 흐렸다가 개이고 량림과 맹산을 비롯한 북부 내륙과 평안남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불안정한 대기 용량으로 해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평안북도와 자강도, 함경북도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중강 지방으로서 34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밀양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안개가 꼈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저녁부터 흐려서 늦은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저녁부터 흐려서 늦은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은 안개가 끼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겠으므로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